나뭇가지 끝에는 항상 긴장감이 서려 있다. 나뭇가지 끝에는 항상 뭐가 서려 있어요? 긴장감이 서려 있다. 매 순간 해를 향해 움직이지만 언제 도태될지 모르니 늘 주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근데 볼 때 뭐라 그럴까 짠했습니다. 아, 그래, 맞아. 이렇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에너지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주변을 진짜 민감하게 잘 봐야 되겠죠. 여러 가지 어떤 트렌드도 봐야 되고요. 함께하는 동료들도 봐야 되고요. 여러 가지 컨디션들을 다 봐야 됩니다. 따라서 긴장감이라는 게 늘 우리를 이렇게 딱 무겁게 짓누르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라는데 총력을 기울이던 그 나무는요, 여름이 깊어질수록 사실은 더 많이 막 성장해야 될 텐데, 이상해요. 조금씩 성장을 멈추기 시작한다. 왜 그럴까? 왜 멈추지? 더 막 자라야 되는 거 아니야? 멈춘 가지 그 끝에 비로소 꽃을 피우게 되는 것이죠. 멈춘 가지는 그 끝에 뭐를 피운다? 꽃을 피운다. 그러니까 계속 자라만 가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멈출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만이 비로소 꽃을 피우고 또 후에 열매도 맺게 되는 이 어떤 자연의 섭리, 원리들 우리 함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꽃도 꽃이 진 자리에 달리는 튼실한 열매도 볼 수 없습니다. 어떠한 과정이 없으면요, 바로 이거요.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기만 한다면은 여러분 꽃 볼 수 없습니다. 열매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뭔가 일. 네, 그러면 죽습니다. 잘하기만 하면 안 되겠죠. 때로는 정말로 멈춤의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에도 우리가 이렇게 일할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안식하고 쉴 때가 있고요. 또 재충전을 할 때가 있고요. 이러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아주 자연스레 가져야지만이 우리가 롱런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내처 자라기만 하면은 하늘에 가까워질 수는 있어도 나무 입장에서요. 결국 에너지가 고갈됩니다. 왜? 뿌리로부터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세요. 나는 어디에 딱 이렇게 붙들려 있는가, 또 내 어떤 에너지의 그 근간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시고요. 나무 입장에서는 뿌리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순간 에너지는 당연히 고갈되겠죠. 거기 밑에서부터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는데 멀어지면은 에너지가 점점 이렇게 가까이 있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하기만 하면은 하늘에 가까워질 수 있어도 일만 하면은 돈은 많이 벌 수 있어도 이렇게 슬프죠.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는 것. 우리 에너지가 고갈되는 것. 여러분 한번 잘 진짜 사실 어떤 선택이 옳은지는 우리 각 개인에게서 각자의 기준들이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어떠한 가장 우선순위가 뭘까? 나의 어떤 에너지 관리 이 측면을 저는 조금 더 생각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나무는 스스로 멈춰야 할 때를 잘 안다. 맞죠? 나무는 스스로 멈춰야 될 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스스로 멈추지 못하면요, 외부에서 멈추게 만듭니다. 이때는 조금 비참해지고 좀 가슴이 아프겠죠. 내 스스로가 이 관리를 잘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성장했고 욕심을 내면 조금 더 클 수 있다는 것도 알지만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나무들은요 이렇게요 자라기를 멈춥니다. 이게 진짜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게 지혜. 예. 최선을 다해 지금까지 성장해 왔는데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욕심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더 달립니다. 근데 더 달리는 순간 아차, 한 방에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것. 우리는 그거를 아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나무들은요 어느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자라기를 다 같이 멈춰요. 스스로 멈춰야 될 때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멈춤이라는 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나무에게 있어서 이 멈춤은 첫 번째, 나무 그 각 개인 자신을 위한 약속이면서 동시에 두 번째, 주변 나무들과 맺은 공존의 계약인 셈입니다. 멈춤이라는 거요. 우리 사람으로 한번 비유해 볼까요? 나 자신을 위한 약속이에요. 멈춤이라는 거 반드시 우리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 개인의 멈춤뿐만 아니라 내가 멈춘다는 것은요, 주변 사람들과도 이렇게 관계가 있는 것이죠. 내가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요, 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주변도 힘들어집니다. 왜요? 날카로워지고요, 예민해지고요. 같은 표현인가요?
힘들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멈춰야 됩니다. 멈춰야 됩니다. 진짜 멈춰야 됩니다. 내가 잘 가고 있다 한들 그게 영원히 지속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쉼의 시간들, 멈춤의 시간들, 그리고 또 달려가는 시간들, 또 멈추고요, 또 달려가고요. 요런 것들 필요합니다. 39페이지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방향이 조금 다소 틀어져 있다는 걸 느끼게 되는 경우 여러분 있으신가요? 저는 종종 있습니다. 뭔가 내가 하나에 미쳐 가지고 막 돌진해요. 막 거기에 향해서 목표를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근데 어떻게 해요? 기분도 되게 좋아요. 막 칭찬도 듣고 나도 막 만족감이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 아닌데? 방향이 조금 빗나간 것 같은데? 느끼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가던 길을 일단은 멈춰야 됩니다. 일단은 멈추고 숨을 돌리면서 한번 요렇게 앞뒤, 좌우, 위, 아래 또 내면, 외면 여러 각도에서 나를 좀 살피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중요한 책 두 권을 오늘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든 연령대에 필요한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밥 버포드의 하프타임이라는 책이 있고요.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밥 버포드의 책 다양한 책들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저자 검색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밥 버포드라고 치면요. 책이 여러 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 개정판들이 되게 많고요. 또 시리즈가 있습니다. 뭐 1, 2, 3, 4 해가지고 뭐 이론편, 실전편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한 권이라도 딱 보시면은 밥 버포드의 인생 철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어느 책이든 관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밥 버포드의 책을 통해서 내가 좀 삶을 전반전과 후반전 그리고 중간에 쉬는 시간만이 아니라 작전을 짜고 이 전략을 수정할 수 있는 이 나를 좀 점검할 수 있는 피드백할 수 있는 이 밥 버포드의 책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좀 뭔가 버겁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 강력 추천드립니다. 스티브 도나휴의 사막을 걷는 6가지 방법인데 제가 사실은 몇 차례 소개 간단하게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책 진짜 좋습니다. 사실은 이 책은 호불호가 조금 갈려요. 어떤 분들은 뭐야 별거 없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저는요. 정말 좋은 책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사람마다 다르죠. 그러니까 항상 어떤 책을 어느 타이밍에 만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책도요, 내 어떤 그 타이밍과 이 시기와 맞지 않으면은 그 책의 가치가 조금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책 지금 읽으셔야 되는 분들은 힘드신 분들, 내가 지금 인생의 사막을 광야를 걷고 있는 분들은 이 책 읽으면요, 전문 용어로 은혜를 받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여러분.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힘들고 고독한 인생의 사막을 건너갈 수 있는 6가지 방법 제목만 보셔도 도전이 됩니다. 꼭 한번 두 권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페이지 여러분께 이 질문으로 하루를 한번 이렇게 열어가셨으면 좋겠는데요. 멈춤이야말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게 있고요. 필수적인 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하지 않더라도 응당 당연히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죠. 대한민국 남성으로서 어디 가야 돼요? 군대 가야 됩니다. 저는 찬성의 입장인데 너무 저는 군대를 좋아합니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인데 여러분 이게 멈춤이라는 건요 선택이 아니라는 거. 선택이 아니라 뭐요? 무조건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과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막 성장에 미쳐 계신가요? 아니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깔아앉아 계신가요? 여러분 이 두 개의 균형을 잘 맞춰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라야 될 때가 있고요. 멈춰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자라야 할 때와 멈춰 서야 할 때를 아는 나무에게서 오늘도 우리는 인생을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라나야 할 때, 내가 성장해야 될 때, 그리고 멈춰서 좀 이렇게 나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 요 두 개의 균형을 잘 안배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응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천할 수 있는 요 제목 하나 드리겠습니다. 뭐예요? 의식적으로 멈추는 시간을 가져보자. 저는 벌써 몇 년이 됐나요? 5, 6년? 6, 7년 됐나요?
민구의 날이라는 걸 합니다. 뭐야, 뭐 완전 자기에 충만한 인간 아니야? 맞습니다. 저는 저를 사랑합니다. 민구의 날이라는 걸 한 달에 한 번 가져요. 사실 일주일에 잠깐도 갖고 하루에도 잠깐을 또 갖습니다. 그러니까 늘 어쨌든 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크게 아파보거나 크게 어떤 인생의 시련과 아픔과 고통을 한번 만나본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릴 때 맞아 하시는 분들은 뭔가 삶이 순탄하지 않은 분들인데요. 네, 저랑 좀 비슷한 분들, 결이 같은 분들인데요. 여러분 반드시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요. 하루라는 이 시간을 개인에게 한번 선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온종일이 힘들다 그러면은 한 서너 시간만이라도요. 반나절만이라도요. 나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한번 선물해 보시고요. 그 시간에 뭔가 막 뭐 더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안하게 자연 속에서 사색하시고 산책하시고 맛있는 커피 한 잔 드시고 뭐 좋은 것도 한번 이렇게 드시고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혼자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혼자서 고요하게 나 자신과 한번 대화하는 시간들, 과거의 나와 또 미래의 나와 또 현재의 내가 마주하는 시간들, 멈추는 시간을 꼭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제목이에요. 내게 반드시 필요한 멈춤의 시간입니다. 멈춤의 시간 오늘 꼭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멋진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Most beautiful time of the year. Lights fill the streets, spreading so much cheer.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 be under the mistletoe. I don't wanna miss out on the holiday, but I can't stop staring at your face. I should be playing in the winter snow, but I'ma be